새로운 달 6월이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연희계를 돌이켜보면 연예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연예계에는 좀 잔인한 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5월에는 이제 스타 커플의 결혼 소식도 들렸지만 그 못지않게 사건 사고 소식도 많았는데요. 네. 오히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가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얼마 안 돼서 안타까운 가족사가 공개돼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동생과 어머니가 언론과 인터뷰뿐만 아니라 종편 채널 프로그램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딸이자 누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장윤정 씨 동생과 어머니 인터뷰는 장윤정이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가족 이야기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연예매체 종사자들은 상당 부분 나는 이야기일 텐데요. 장윤정 씨 동생 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각 언론사로 들어왔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또 그래서 호소하고도 싶었을 테고요. 그런데 좀 걸러들었어야 했을 부분까지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양식 있는 매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걸러서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캐도남마 종편 채널이죠. 채널A 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야기가 그대로 생방송으로 소개가 됐고요. 과연 그랬어야 했나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예, 장윤정 씨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악의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한 블로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예, 장윤정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이 지난 4월부터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동생의 주장이 담긴 영상과 장윤정을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본인이 올렸다고 확인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장윤정 친척이 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장윤정 쪽도 이쪽을 확인을 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경찰 진술에서 장윤정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참 연예인으로 산다는 게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지난 5월 손호영 씨가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요. 예, 손호영은 지난 1일이죠. 병원에서 퇴원해서 아버지와 함께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손호영은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자살 소식을 접하고 발인까지 함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새벽에 자살을 시도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위로 대신 참 나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손호영 기사 댓글에 다음번에는 성공하길 참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남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소식을 전할 때면 좀 서글퍼집니다. 소속사에선 손호영이 올 여름으로 준비하고 있던 음반 및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갑의 횡포라는 말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리쌍이 지금 이런 갑의 횡포라는 이런 얘기에 좀 휘말린 것 같아요. 리쌍은 소유 중인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리쌍은 지난해 9월 서울 신사동에 건물을 샀는데 이 와중에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 계약 연장을 리쌍이 거부했다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리쌍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지만 법이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임차인도 그런 문제를 알기에 토지정의시민연대와 참여연대와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요. 임차인이 올린 글에도 리쌍은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리쌍이 임차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데도 이제 리쌍은 일부 네티즌에게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연애는 돈이 많다, 그러니 욕을 먹어도 싸다, 아니면 그냥 싫다, 이런 정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아이유 씨가요, 괴소문에 휘말렸는데 그 괴소문 유포자를 고발을 했어요. 예, 증권과 이제 정보지 문제를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있죠. 예. 아이유는 결혼 루머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해당 루머 글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아이유 결혼설은 이제 증권과 정보지란 형태로 유포가 됐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증권과 정보지인지 아니면 이니셜 유포 글이 이제 증권과 찌라시처럼 둔급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만들어서 유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큰 잘못이죠. 문제는 이런 글의 최초 유포자가 잡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네. 단순히 이번 것만을 다루지 말고 아예 증권과 정보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좀 밟은 사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크릿의 전효성 씨 또 한 네. 프로그램에서요, 민주화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샀어요. 예, 그 전유성이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민주화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서 이제 네티즌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는데요. 네. 전효성의 역사 인식이 부족한 건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악플과는 또 다른 비아냥과 증오가 꼭 전효성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효성에 대한 분노에 앞서서 이제 민주화를 욕되게 써서 10대들에게 유행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공분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연예인들이요, 네. 지난 5월에 연예인이라서 참 겪어야만 했던 힘들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세상에 욕을 먹어도 괜찮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람들 사이에는 연예인은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분노를 연예인이라고 이제 연예인에게 터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일 남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계속해서 가꿔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론 이들에게 주어진 혹독한 시련들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 헤아리기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좀 더 따뜻한 시선, 사랑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